안녕하십니까,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메타 1편 페이스북은 아재들 놀이터 올해 주가는 급등 왜? 이런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건재한 빅테크의 탄탄한 영업이익이죠. 먼저 빅테크의 영업이익을 살펴보겠는데요. 미국 빅테크 주식 투자는 여전히 옳습니다. 왜? 미국 IT 업종 시가총액 순위 1위부터 7위까지를 한번 이렇게 순위를 매겨보면요, 2023년 6월 기준으로 애플이 1위고 메타가 7위. 메타가 이제 간신히 턱걸이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시가총액도 시가총액인데 영업이익을 좀 봐야 되거든요. 애플의 영업이익은 143조 원, MS 100조 원, 알파벳 구글 90조 원. 저 밑에 있는 7위 메타마저도 이게 줄어서 35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영업이익이 양호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 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한 3,600조 원 정도 되는데, 한국 코스피 코스닥 상장된 전체 시가총액 2,453조 원보다도 1,000조 원 이상 애플이 크죠. 그래서 그만큼 애플 한 종목의 그 시가총액이 크다, 이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시장 장악력은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PER로 기업을 평가를 하면 약간 왜곡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PER이 뭐 20에서 30 정도 되고, 아마존이랑 엔비디아가 뭐 100에서 180 정도 되는데, 퍼가 높다고 꼭 고평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퍼가 200이 넘었었는데 이익이 급증해서 퍼가 60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PER 수치를 맹신하는 건 좀 금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관심을 못 받던 메타 주가가 올해 테슬라 상승률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메타 이미지는 약간 한물간 페이스북 SNS 서비스 뭐 이런 이미지도 있는데, 반면에 메타가 운영하는 또 다른 서비스 인스타그램 SNS는 한국에서 이제 인기가 폭발이죠. 근데 희한하게 메타 주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인이 최고로 애정하는 종목은 테슬라죠. 17조 5천억 원의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고요. 금액으로 애플의 3배죠. 애플이 6조 5천억, 엔비디아가 4조 5천억. 근데 메타는 거의 무관심에 가깝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요, 한 7천억 정도. 메타가 한국인들 해외 보유 순위에 8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7위에 랭크되어 있는 아이온큐가 빅테크 기업은 아니고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인데, 이게 1조 원이니까 아이온큐보다도 인기가 없는 그런 종목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상반기에 어쨌든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수익률이 폭발했습니다. 빅테크 기업에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50%도 안 됐으면 거의 망한 재테크인 거죠. 수익률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아이온큐가 292%로 상반기 수익률 1위고요. 엔비디아 190%, 메타가 당당하게 3위 139%, 테슬라가 113%. 그래서 50% 안 되는 수익률이 거의 없어요. 거의 100% 넘는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올 상반기에 재테크 승자와 패자는 확연하게 갈리는데요, 올 초에 매수를 했더라면 최소 50% 이상의 수익이 났을 거고, 올 초에 만약에 거꾸로 매도를 했다면 최소 50% 이상의 기회 손실을 보게 된 거죠. 기회비용.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좀 아쉬운 그런 화랑기였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의 수익률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테슬라의 수익률을 뛰어넘었고요. 메타가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페이스북은 원래 아재들의 놀이터, 그래서 정점 지난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째서 주가는 올랐을까요? 한국에서 페이스북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페이스북은 2010년대 중후반까지가 전성기였는데 2020년부터 한국 사용자 수가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1094만 명에서 2023년에 979만 명으로 급감했고요. 특히 문제가 그 연령층이 노령화되고 있는 거죠. 40대 중반에서 50대 중장년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인기 하락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페이스북의 그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그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미국 대선에서 8,700만 명의 정보가 유출이 됐죠. 그래서 저커버그가 이 사건으로 2018년에 미국 상원 청문회에 소환이 돼서, 뭐 그때 이제 저커버그가 처음으로 평소 맨날 후드티 입고 다니다가 정장 빼입고 나가서 이제 거기서 증언을 했죠. 뭐 이런 어떤 시각적인 효과 때문인지 뭐 그 고객들의 분노가 약간 진정되긴 했었는데요, 이 직후에 페이스북이 주요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죠. 우리는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만약 보호하지 못하면 정보를 가질 자격이 없다. 이렇게 전면 사과 광고를 내기도 했는데요, 되게 이 사과 광고가 무색하게도 바로 그 직후인 2018년 9월에 5천만 명의 정보가 또 해킹되는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2021년에는 내부 고발로 청소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페이스북이.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페이스북이 그리고 해당 그 정보를 은폐했다, 경영진이.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여러 가지 악재로 고객들이 이탈하거나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지역별 사용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기타 이렇게 고르게 사용자가 이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게 좀 강점이고,
월간 사용자 수가 30억 명을 넘는다는 것도 강점 중에 하나죠. 많은 사용자 수가 있어도 약간 아쉬운 점은 유저당 평균 매출액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연간 한 38,000원 수준이니까 조금 낮은 편이죠. 특히 최근에 단가가 낮은 인도 사용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페이스북이 건재한 이유는요, 30억 명의 강력한 월간 사용자 수죠. 이게 뭐 전 세계의 모든 서비스 영위하는 빅테크 기업 중에 가장 많은 사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페이스북의 강력한 힘인 거죠. 참고로 카카오스토리, 한국의 카카오스토리의 사용자 수는 800만 명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애플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또 그리고 페이스북 메타 수익이 15조 원이 날아가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요. 이게 그 2021년 4월에 애플이 앱 추적 투명성 정책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앱이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하는 광고로 활용했을 때는 이제 사용자에게 이걸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 앱이 사용자 활동 추적을 허용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사용자들은 뭐지? 내 활동을 왜 추적하지? 하는 이런 약간 반감이 생기잖아요.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초기의 앱 추적 동의율이 10%에 불과합니다. 거의 동의를 안 하는 거죠, 고객들이. 그럼으로써 이 페이스북의 수익의 핵심이 개인별 맞춤형 광고고, 이 타겟 광고 효율이 높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광고 수익이 좋았던 거거든요. 이 타겟 광고를 하게 되면 클릭률이나 구매 전환율이 좋기 때문에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었고, 대신에 이제 사용자들은 개인정보를 반드시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애플이 이제 이 정책을 사용한 이유가 앱 수수료 30%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보복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애플 정책 이후에 굉장히 수익에 타격을 많이 받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구글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쓰게 됩니다. 2022년 2월부터. 구글도 결국 앱 추적 투명성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2년간 점진적으로 시행을 했고, 어쨌든 광고주들이 급격하게 타격을 받지 않게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완화적인 부분을 해서 애플보다는 유화적인 정책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앱 점유율이 애플보다 구글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앱이 없는 메타의 서름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정보보호 정책이었죠. 결과적으로 이 앱 추적 투명성 정책이 도입된 이후에 2022년 1년 동안에만 메타 수익이 15조 원이 삭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 주가가 급반등한 이유를 살펴보면요. 어쨌든 2022년에는 분기 실적이 거의 폭망하고요. 주가가 마이너스 62%가 폭락하게 됩니다. 1년 동안만. 이게 마이너스 62%가 보통 하락률이 아닌 게 1억 투자한 사람이 6,200만 원의 평가 손실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메타의 분기별 영업이익을 잘 살펴보면 2021년 4분기에는 무려 15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이 실적이 최악으로 치닫았던 2022년 3분기에는 7조 원, 그러니까 거의 마이너스 55%의 수익이 사라지게 됩니다. 한 분기에만. 하지만 다행히도 2023년 2분기에는 11조 원으로 회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기간에 384달러까지 올랐던 그 메타의 주가가 2022년 10월 최악의 그 시기에는 88달러까지 마이너스 77% 대폭락하게 되죠. 하지만 다행히도 2023년에 들어오면서 실적이 회복을 해서 300달러를 회복하게 됩니다. 메타 주가가 2023년에 대반등한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앱 추적을 허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으로 부족한 데이터를 극복하기도 했고 2023년 2분기에 영업이익이 11조 원으로 4조 원 증가하기도 해서 최악의 공포 국면에서 투자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높은 변동성인 메타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메타의 거대한 잠재력 때문이죠. 메타의 거대한 잠재력은 3개의 SNS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스레드를 다 가지고 있고 2개의 메신저 앱인 왓츠앱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가지고 있고요. 1개의 쇼폼 동영상인 릴스, 그리고 1개의 디바이스인 메타 퀘스트 VR 헤드셋, 이 모든 걸 메타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메타 2편에서는 메타 인스타그램이 대세, 카카오 스토리를 맸어, 이런 주제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